새누리당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드니까 새누리당은 200석이 넘을 수도 있다. 180석은 확실히 넘는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 다수나 지도부나 또 정치평론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과반수는 훨씬 넘을 거다. 즉 150석은 훨씬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어떤 형태로 해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다면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정당입니까? 저렇게 하는데도 과반수가 넘고 180석이 된다고 하면 이제 남은 것은 뭐 있겠습니까? 국민은 두렵지가 않죠. 이제 남은 것은 동물적 욕망을 가지고 한마디로 내 사람 공천 더 많이 해서 총선에 이겨서 당권을 잡고 내년 대선에서 또 후보도 되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당내 주도권을 잡겠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누가 유리하냐고 지금 친박과 비박이 싸움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상향식 경선이라 해놓고 결국은 상향식 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 지더라도 할 수 없다.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준 공천 룰을 지키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가 결국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다. 서로 또 따로 국밥 정당이다. 당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김태호 최고위원은 90도로 석고 대제한다면서 또 갑자기 인사를 했습니다. 진짜 코미디로 가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본인이 하도 선거에 지더라도 뭐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성을 걸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가 못을 박았어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가 꼬리를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어쩌려고 이러냐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을 허용해주고 나면 아마 김무성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리더십이나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흔들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온갖 모욕과 수모를 견디고 상향식 공천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이끄는 공천관리위원회도 김무성 대표가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공천 방법을 결정할 최고위원회도 이 친박계가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무성 대표는 현역 의원들이 있는 의총에다가 이 문제를 붙여서 상향식 경선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는 이 제도가 현역 의원들은 다수가 찬성하지 않겠나. 이를 걸 가지고 아마 결론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김무성계에서 의총을 소집할 수 있는 최소 요건, 즉 소속원 10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집서를 써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물밑에서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와 의총이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항상 크게 한판 붙으려다가 마지막에는 슬그머니 타협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적당히 타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꼬리구석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하려고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집구석 싸움을 했나라고 국민들이 비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장담하는 대로 과연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훨씬 넘겨가지고 대승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북한의 지금 도발 위협에다가 경제도 안 좋은데 새누리당은 뭘 보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인재 의원이 죽을 듯 하면서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선거에 당선되어서 돌아왔다고, 이 피닉제, 즉 피닉스하고 이인재를 합성해서 피닉제인데요. 진짜 피닉스가 또 어제 하나 나타났습니다. 불사조 박지원. 어제 대법원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당선되면 야권 통합을 하겠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8천만 원을 세 사람한테 받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됐는데 두 건은 이미 떨어져 나가고 한 건 3천만 원만 남아있다가 대법원에서 여러가지 정황으로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줬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또 불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즘 김현 의원 무죄, 거기에다가 이 박주신 이 100여억 제기한 사람은 유죄, 박지원 무죄. 제 방송 보는 사람 중에는 속상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에 갔습니다. 저는 이분이 더민주 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이분이 정치를 좀 오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다. 더민주에 들어가서 박영선 등과 함께 비주류 수장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더 낫다고 생각할 거다, 이랬는데 며칠 전에 건노갑, 이운평, 정대철들과 함께 이 전주까지 찾아온 이분들과 함께 자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 건노갑 고문이 뭔가 감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내려가가지고 두 사람이 90분 동안 만났답니다. 그러고는 뭐 4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대요. 아니, 어떤 분이 입당을 하는데 뭔 합의문입니까? 장소가 전주가 아니고 건노갑 고문이 갔던데 안철수 의원이 간 데가 전북 순창군에 있는 복흥 삼방이라는데 집거 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분들 다 좋은 집 나눠고, 손학규 전 대표는 무슨 이 강진에 있는 토담굴에 들어가 있고, 또 정동영 전 의원은 무슨 삼방에 들어가 있고, 왜 전부 이렇게 집 가는 식으로 삽니까? 참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합의문 내용에 보면 개성공단 부활과 한반도 평화,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한 조건 없는 협력, 민생 정치의 구현, 양당 기득권 체제의 타파, 정의원의 국민의당 조건 없는 합류 및 빼기 종군, 이래 돼 있습니다. 하나마나 한 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마나 한 소리라도 이걸 글로 적어갖고 발표를 해야 속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자, 이 정 의원은요, 전주 덕진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열린우리당 만든다고 새천년민주당 한번 탈당했고,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글로 가고, 2009년에 재보선에서 대선 후보 떨어지고 놀고 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또 당선됐고, 또 작년에 1월달에는 관악을 출마한다고 진보 정당한다고 새정치연합 탈당까지 해서 4번의 탈당을 하고 지금 국민의당 간판을 또 달았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진보 정당을 하러 간다 할 때 저는 칭찬했습니다. 아니, 야권에서 물론 있기가 어렵게 돼서 길이 안 보여서 탈당을 하지만 그래도 나가가지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런 진보 정당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통진당 해산 이후에 새로운 진보 정당을 해보겠다 하니까 그 길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거꾸로 가는 부분은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좋은 말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진보 정당까지 갔던 분이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안철수 당에 갔습니다. 참, 내가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애측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정동영 전 의원은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에 합류한 것을 야권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니까 내가 한 행동이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다 했다. 똑같아. 이래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는데요. 당신이 김대중 지지자였다면 김대중이 왜 김종필과 연대했는지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노무현 지지자였다면 노무현이 왜 정몽준과 연대했는지 생각을 해라. 당신이 김대중도 노무현도 지지하지 않았다면 난 당신의 비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사실 안철수와 가장 먼저 연대한 것은 2012년에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은 안철수와 연대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안철수와 연대하기는 했지만 그 연대가 성공적이지 못해서 실패했다. 내가 안철수와 연대하는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나는 이 연대를 꼭 성공시켜서 내년 대선에서 남북을 가로막고 민생을 피폐시킨 보수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올 거다. 자, 이 말에 정동영 의원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요, 더민주로 가서는 사실상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보이는 문재인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또 박원순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끌어들이고 동교동계 그리고 이 광주 전남 의원들이 꽉 차 있는 이 국민의당으로 가서 거기에 자기가 아는 정대철 건노가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이 나서서 결국은 안철수 대 정동영이 됐을 때 날 도와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당에서 내가 대권 후보가 돼가지고 안철수를 꺾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더민주와 단일화해서 전체 통합 야권 대선 후보가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네요. 자, 근데 안철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호락호락 정동영한테 대선 후보를 넘겨주겠습니까? 둘이가 급하니까 하나만 합의문 하나 적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멀지 않아 큰 사단 날 겁니다.